안녕하십니까. 자, 오늘은 Linear Regression 모델을 뽀개는 오피셜하게는 개념 잡는 거지만 처음에 한번 진짜 제대로 한번 달려보는 그런 시간을 같이 갖도록 하겠습니다. 좀 재밌게 할게요. 뭐 딱딱하게 하면 뭐 한도 끝도 없는데 대신 이제 뼈 때리는 이야기들도 있을 겁니다. 근데 코릴레이션 잘못 들었는데 뭐 이런 생각도 많이 드실 거고 한데 다 배우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시고 좀 이해를 해주시고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레퍼런스는 이 비디오 그 다음에 이제 렉처 노트 위주로 해가지고 뽑았고요. 일단 리그레이션 첫 강의할 때 첫날 강의할 때 하는 이 개념에 대한 설명들에 대한 이슈들인데 다행히도 이 상관계수 모형에 대한 개념이 있어야지 이게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일단 제로도 코릴레이션까지는 확실하게 알고 있다라는 가정하에서 이게 진행이 되고 또 뭐 팔로우 하시려면 이 비디오들 있으니까 보시면서 팔로우 하시면 될 것 같고 PDF 필요하신 분들은 알려주시면 제가 거기에 맞춰가지고 또 진행을 해드릴 거고요. 맥스웰 선생님의 이 multiple regression 우리가 이제 리뷰하고 있는 이 책의 앞부분을 따긴 땄는데 한 10분의 1도 안 들어갔을 거예요. 아마 5%도 안 들어갔을 거예요. 전체적으로는 그냥 대부분 제 강의 노트에 있는 개념들 위주로 발췌를 해가지고 만들었기 때문에 그래도 뭐 조금 그 앞에 있는 한 장 내지 두 장은 도움이 됐습니다. 포지셔닝. 그러니까 멀티플 리그레이션이 모델링이라는 전체 큰 관점에서 어떤 역할을 차지하고 있는지를 이제 조금 보는 건데 우리 이제 PPMC Association 모델에서 Pearson Product Moment Correlation 했죠. 거기서 이제 First and Second Order Correlation이 뭔지 기본적인 개념은 잡았어요. 그리고 Pearson Product Moment Correlation이 Linear Association이지만 Linear 모델이지만 왜 그렇게 중요한 건지 그리고 그걸로부터 어떻게 분화가 된 건지 이런 거 다 공부했고 T-테스트는 뭐 당연히 아실 거고 F-테스트를 아노바를 하신 분도 계시고 안 하신 분도 계실 텐데 아노바를 F-테스트라고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제 아노바가 categorical independent variable이 있는 regression의 특정 종류다 이렇게 보시는 분 그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잖아요. General Linear Modeling Framework에서 그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는데 대부분 가져오는 거는 이제 regression으로 끌고 들어오는 거는 T-테스트와 F-테스트, statistical 테스트를 끌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소위 말하는 이제 regression이라는 걸 만드는데 우리가 이제 predictive 모델이 뭔지, 이제 independent, dependent variable이 이제 생기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F-테스트, T-테스트 같은 경우는 이제 있긴 있는데, independent variable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는 있지만, dependent variable이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지만, predictive design은 안 돼요. 아노바는. predictive design은 안 되기 때문에, predictive design 할 때는 완전히 regression 모델은 이제 달라지기 때문에, 그가 차이점이 있고요. univariate analysis입니다. dependent variable 하나라는 얘기죠. 그죠? 그 다음에 least square criterion이라는 이제 우리 best fitting을 하는 그런 criterion을 이제 제대로 배울 거고요. 그리고 이제 dependent variable이 이제 노멀인 상황에서 metrical이고 특히 이제 assumption이 dependent variable이 노멀이다라는 assumption을 가지고 regression이 buildup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linear 모델인데 우리가 이제 linear 모델이 뭔지에 대해서 이제 한 단계 더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parameter가 linear가 뭔지에 대해서 이제 배우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linearity in parameter 이 개념을 배워요. 그냥 linear 모델이 아니라 그 개념을 배우면서 이제 나가고 그 다음에 이제 independent variable들이 independent 하다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 건지 multi-collinearity 가지고 이제 이야기를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렇지 않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나? mediation, moderation, path analysis 이게 전부 다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independent variable들이 independent 하지 않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런 이슈들. 그리고 이제 전체적으로 지금 배울 때는 unilevel analysis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analysis 레벨이 뭐냐 그러면 이제
이 다루고 있는 변수들의 계층이 존재를 하는 게 아니라 한 개의 계층만, 여러 개의 계층이 존재하는 게 아니라 한 개의 층만 존재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분석을 하기 시작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 모든 변인들은 뭐 independent variable이 됐든 dependent variable이 됐든 모든 것들은 이제 observed variable이라는 것을 가정을 합니다. 그래서 이 상황에서 우리가 배웠던 correlation하고 F-test, T-test를 끌고 들어와서 이제 이것으로 이제 조합을 한 상태에서 모델을 만드는데, 사실 이게 이렇게 regression을 안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다음으로 넘어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generative 모델로 넘어가고 multivariate로 넘어가고 probabilistic 모델로 어떻게 넘어가고 discrete한 dependent variable 어떻게 다룰 것이며 inherently nonlinear인 모델은 regression 상황에서 어떻게 해결이 되고 system of equation을 우리가 풀려고 하면 한 개의 equation을 어떻게 해야 되고 multi-level은 왜 나와야 되며, 그리고 latent variable을 우리가 다루려고 하면 observed variable이 아니라 그러면 어떤 장치들이 있어야 되냐, 이런 걸 하기 위한 거의 중간 단계라고 보시면 되고요. 중요하죠. 뭐 regression 알아야 되는데 advanced topic으로 넘어가기 되고, multivariate analysis하고 뭐 system of equation을 푸는 거, multi-level, latent variable modeling은 다 같이 가기 때문에, 얽혀져 있기 때문에 하나의 통으로 간다고 보셔도 과언이 아닙니다. 예. 근데 이제 이거를 이제 첫 시간에 이야기를 하면 학생들이 난리가 나죠. 선생님, 이거를 다 배우는 거예요? 아니, regression이 이제 이런 역할을 하는 거야. 그러면 이제 이거를 시험에 나옵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기말고사 안 나온다 그러면 안 나온다고, 안 나까지만 나가면 이거를 X표를 쫙 하면서 그 찢는 소리가 납니다. 거의 강의 노트를 찢어요. 안 나온단다 이러면서 막. 왜냐면 이게 용어가 많잖아요. 개념들이 많아요. 사실 이거 하려고 하는 건데 이게 그냥 받아들이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시험을 낸다 그랬었어요. 그러니까 이거 글로 배우는 거예요. 시험에 낸다 그러면 이거 외우려 그러고, 안 나온다 그러면 안 배우고. 참 안타깝습니다. 이거 하려고 리그레션을 하는 건데. 그래도 뭐 일단 왔다 갔다 하면서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리그레션 할 때는. 그래요. 하나씩 들어가 보시죠. 예. 멀티플 리그레션을 할 때 코릴레이션 안 하고 왜 멀티플 리그레션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아는 게 중요하죠. 뭐 리그레션 리뷰라고 생각을 하고 피어슨 프라덕 모먼트 코릴레이션이 이렇게 네거티브 1에서 포지티브 1으로 움직이는데 중간에 보면 이게 다 1이잖아요. 다 퍼펙트한 코릴레이션이고 포지티브 1이고 퍼펙트한 코릴레이션은 네거티브 1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릴레이션십 분명히 다른데 코릴레이션의 매그니튜드는 다 1을 주는구나. 그러니까 피어슨 프로덕트 모먼트 코릴레이션으로는 분석이 한계가 있죠. 그래서 좀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linear relationship을 주지만 slope, tiltness 혹은 effectiveness of relationship을 안 주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그 multiple regression analysis를 우리가 고민을 해야 되는 시기가 온 거죠. 그래서 뭐 Pearson Product Moment Correlation은 뭐 Standardized Covariance다, 뭐 Degree of Linear Relationship이라는 거는 공을 찌부러뜨리는 것 같다, 뭐 이런 거를 제가 비유를 들어놨어요. 시간 되시면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그 리그레션을 만드신 분은 갈튼 선생님. 갈튼 선생님이 2번 나오죠. 피어슨 선생님의 지도 교수님이셨기 때문에 피어슨 프로덕트 모먼트 할 때도 나오는데 리그레션 개념을 처음 인벤트 하신 분이십니다. 실제 이제 퍼블리케이션 할 때 아버지의 키와 아들의 키가 연관이 되어 있는데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하시죠. 그 regression toward mean, regression to the mean이라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러니까 그 아버지의 키로 쪼개본 거예요. 이게 나중에 이제 logistic regression 할 때는 나오는데, 아버지 키가 160쯤인 친구들, 170쯤일 때 distribution, 그러니까 conditional distribution이라는 거를 이제 개념을 잡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의 키가
아빠의 키 수준에 따라서 그 디스트리뷰션을 따로 잡은 거예요. 그래 컨디셔널 디스트리뷰션이 있는데 이게 같지 않더라. 아빠 키가 165밖에 안 됐는데도 아들 키가 큰 친구도 있고 작은 친구도 있더라 밖에 사람들 못 봤던 거예요. 옛날에는. 왜냐면 아빠 키가 180이면 좀 큰 것 같은데 큰 애도 있고 작은 애도 있네. 사람들이 과학적으로 자세하게 관측을 안 하기 때문에 대충 좀 그런 것 같아 하고 끝났는데 선생님은 피어스 선생님 시켜가지고 다 숫자로 다 바꿔 다재 이렇게 해봤는데 이게 달라 보이는데도 자 보면요. 이게 그 각 그룹의 평균으로 아주 잘 수렴을 하더라는 게 컨디셔널 디스트리뷰션이 평균으로 아주 잘 수렴하면서 존재하더라라는 게 이제 그 갈튼 선생님이 이야기하시면서 regression toward mean이에요.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지금 있는 리니어 모델은요. mean variance 모델이고 conditional average를 모델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dependent variable의 평균을 모델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도 conditional mean. 그러니까 아빠가 165일 때 아들의 평균이 얼마냐. 아빠 키가 170일 때 아들들의 평균은 얼마냐를 모델링하는 거예요. 이게 뭘 모델링하는지를 아셔야 돼요. 우리가 리그레션 모델링이라고 할 때 무엇을 도대체 모델링을 하는지를 아셔야 되고 그렇게 평균을 모델링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호모스케데서티서티가 중요한 거예요. 평균을 모델링 하려고 하기 때문에. 왜냐하면 이게 디스트리뷰션의 이 variability가 동일하다고 가정을 안 하면요. 평균을 모델링을 못 해요. 그래서 나중에 우리가 제대로 다루겠지만 호모스케데서티서티 그러니까 그 variable이 같다. 각 컨디셔널 디스트리뷰션을 residual이 같다라는 거가 왜 같아야 되냐면 이게 평균을 모델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평균의 부활이라는 용어를 쓰는데 요즘 참 사람들 평균의 종말 아니에요. 이러면서 종말이 이러면서 평균하는 사람 엄청 싫어하는데 이게 다 평균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리그레션 통계 자체가 평균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어디 가서 평균 그렇게 간단하게 보실 수가 없습니다. 자, 리그레션 어디서 나왔다? 리그레션 toward mean에서 나왔다. 무슨 mean에서 나왔다? 조건부 average, conditional mean에서 나왔다. 왜 나왔다? 아빠 키를 fixed 해보고 아들의 키를 보니까 평균적으로 변하는 게 있어서 리그레션은 결국에는 뭐다? 평균을 모델링하는 거다. 평균을 모델링하는 거기 때문에 평균에 대해서 모델링을 잘 하려면 각 컨디셔널한 평균 around로 되어 있는 variance가 참 중요하다. 그렇게 하면서 이제 assumption이 왜 중요한 건지 호모스케데서티서티가 왜 중요한 건지 이제 나오게 됩니다. 그래요. 연어의 귀환이다. 이런 이야기 하면서 해놨으니까 한번 보시고 참 versatile한 애널리틱한 시스템이에요. versatile analytic system이라고 말씀하셨고 실제로 그래요. 진짜 많이 쓰일 수 있습니다. 엄청나게 많이 쓰이는 거고 많은 모형들이 이것을 이제 익스텐션 시키면서 이제 진행이 됐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여러 개의 인디펜던트 베리어블을 다룰 수 있다라는 걸로 됐죠. 디펜던트 베리어블이 있을 때 우리가 인디펜던트 베리어블 하나만 있으면 심플인데 여러 개 있으면 멀티플로 이렇게 넘어가는데 아시겠지만 이 인디펜던트 베리어블이 캐리고리컬이든 아니든 상관이 없어요. 아주 전통적인 리그레션은 캐리고리컬 베리어블 바이너리로 다 바꿔줘야 돼요. 오토고널 코딩을 해서 다 바꿔줘야 되지만 조금만 어드밴스드된 세팅에서 리그레션을 생각을 하면 안 바꿔줘도 돼요. General Linear Modeling Framework에서는 내 인디펜던트 베리어블이 캐리고리컬이면 캐리고리컬인 걸로 그냥 물고 들어가고 여러 개 있어도 되고 이러니까 엄청나게 이제 효과가 있죠. 그러니까 이제 인디펜던트 베리어블이 여러 개니까 인디펜던트 베리어블과 디펜던트 베리어블 코젤리티 연관해서 좀 생각을 하셔야 돼요. 사실은 뭘 인디펜던트 베리어블을 할 수 있냐 우리가 그리고 디펜던트 베리어블은 언제 디펜던트 베리어블이냐 그게 코젤리티랑 어떤 관계가 있냐 이런 것들은 이제 고민을 한 상태에서
우리가 시작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냥 뭐 independent variable들은 뭐 독립 변수로 이루어져 있고 뭐 이렇게만 외워서는 안 되고 조금 생각을 해보십시오. 얘가 내 자식인지 안 자식인지 코젤리티를 한번 따져볼 필요가 있는 거죠. 이게 리그레션이 원래 아들의 키가 아버지 키와 어떤 연관이 되어 있는가 이거를 연구하기 위함인데 아버지가 한 10% 정도 모른대요. 자기 자식이 사실은 자기 자식이 아니라는 것을 10% 정도는 에러가 있다라는 엄마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라는 그런 통계 자료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 관련돼 가지고 한번 independent variable이 도대체 뭘 의미하는 건지 causality,가 우리가 이제 모델링 상황에서 그런 거 보시라고 조금 이야기를 했어요. 네. 그래요. 그 다음에 이제 independent variable이 여러 개인데 independent variable이 binary, dummy variable 혹은 뭐 저는 이제 digital variable이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넘어갔는데 그러면 t-test랑 같아집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를 잘 잡아주시면 좋아요. independent variable이 그 캐리고리거리고 하나만 있고 dummy variable은 t-test랑 같아져요. 그리고 아노바도 만들 수가 있는 거예요. 오소고날 코딩을 하게 되면 regression 상황에서 아노바를 뭐 간단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아노바, 엔코바 다 돌릴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versatile 한 거고 아 이게 어떻게 연관이 되어 있구나. 네, regression하고 correlation하고 어떻게 연관이 되어 있고 regression하고 t-test하고 아노바하고 어떻게 연관이 되어 있고 이거 아시면 좋고 그 다음에 dependent variable이 또 dichotomous, dummy variable인 경우도 있잖아요. 그러면 logistic으로 넘어가는구나.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확장을 하니까 variable이 특히 이제 0, 1인 dummy인 상황을 많이 다룰 겁니다, 저희가. 그래서 그 0, 1인 상황에 대해서 조금 알려주고 이게 dummy variable이 중요한 게요. 나중에 이제 머신러닝 이쪽으로 넘어가면 상당히 중요한 이슈가 나오는 게 기계가 그 분류를 할 때 0, 1, 0, 1으로 잘 분류를 해주기를 원해요. 예. 결국에는 그렇게 해요. 비트 단위로. 예. 그러니까 이제 머신 프렌들리한 그 코딩 방법으로 이제 전환이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더미 베리어블 잘 아셔야 되고요. 예. 그 다음에 이제 formal definition 이제 이 책이나 뭐 할 때 조금 정리를 하면 이렇게 뭐 이퀘이션이 있는데 B sub 0는 intercept이라고 하고요. B sub K는 slope라고 하고 X sub K1은 이제 regressor 혹은 independent variable이라고 하고요. E가 이제 residual error라고 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베이라 쓰고 뭐 이래줘야 되는데 귀찮아가지고 그냥 뭐 B sub 1, B sub 2 뭐 이렇게 정리를 했으니까 이해를 하시고 근데 이렇게 되면 이제 B sub 1이 있게 되겠죠. 그리고 있으면 이제 B sub 2, 3 이렇게 나오는데 B sub 0는 이 모델을 이렇게 하면 잘 안 나와요. 슬로프는 어딘가에 있어요. 근데 슬로프는 뭐 눈에 안 보이신다고 너무 슬퍼하지 마시고 나중에 잘 찾아보면 어딘가에 있습니다. 버리진 않았으니까. 그렇고 이제 인터셉하고 슬로프는 뭐 우리가 이제 그 참 중요한 이슈가 되죠. 그렇죠? 예. 인터셉은 모든 변수들이 0일 때 그 y의 expected value of y가 intercept이 되는데 이게 평소에는 별로 안 중요하다가 우리가 independent variable이 이제 dummy variable일 때 아까 이야기했던 dummy variable일 때 0, 1으로 될 때 중요해요. 왜냐하면 0가 되면 이제 이게 reference 그룹이 0이면 reference 그룹의 평균이 intercept이 되기 때문에 예. 이때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꼭 잘 알고 계셔야 되고 그 다음에 슬로프는 이제 x run, 뭐 y run, 뭐 change of y when one unit change of x 뭐 이런 게 나올 때 하고 rise over run이라는 이제 우리 항상 쓰는 용어 있죠. 그렇게 하는데 이 슬로프를 구하기 위해서 우리가 regression을 이제 넘어온 거잖아요. correlation에서 regression으로 넘어왔잖아요. 그 왜 배워야 됩니까? 이런데 자 이거 하려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뭐 그래 넘어오는 거죠. 꼬셔가지고 데리고 오는 거죠. 그래놓고 나중에 또 멀티 레벨 가야 된다 그러면 또 그 왜 해야 되는데요? 그럼 또 꼬셔가지고 또 멀티 레벨로 데리고 가고 또 베이지안 해야 되는데 그 왜 해야 되는데요? 그럼 또 꼬셔가지고 또 베이지안 데리고 가고 뭐 계속 데리고 다니는 거죠. 이제 학생들을. 그러니까 이제 이게 슬로프 자체에 대한 인터프리테이션이 아주 중요하고 나중에 이제 베이타 웨이트라는 게 이제 있는데 unstandardized and slope와 standardized and slope에 대한 개념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 슬로프랑 이제 우리가 아까 이야기했던 그 correlation의 그 value와 이제 연관이 되기 시작하기 때문에 슬로프가 아주 중요하다는 걸 알고 계시고, 일단 뭐 초등학교 수준에서 definition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요. 이게 이제 multiple regression building block of multivariate advanced method,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path analysis나 SEM이나 multi-level이나 하다못해 neural network 모델만 해도 거기에 빌딩 블록으로 존재를 합니다. 그 속에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correlation이 또 빌딩 블록인 것처럼 우리가 correlation이 regression의 또 빌딩 블록이잖아요. 근데 regression은 또 다른 모델의 어떤 빌딩 블록인 거예요. 그래서 이걸 잘 이해를 하면 어드밴스드 모델 가시는데 아주 쉽다, 이 말씀 드리고 싶고, 자,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이제 set of regressor를 다룰 수 있기 때문에, independent variable을 다루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dependent variable은 하나이기 때문에 multivariate이 안 되는 상황을 이해를 하시고, 나중에 multivariate로 신나게 한번 넘어가 보시죠. 예, 뭐 factor analysis부터 달리기 시작하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되고, 지금 못해서 안 하는 게 아니니까 regression 할 때 일단은 지금 dependent variable 여러 개 일단 한 개씩으로 쪼개서 분석하는 걸로 알고 계시면 되고요. 매트릭의 dependent variable의 매트릭 항상 주의하셔야 됩니다. 매트릭 거, 그러니까 이제 인터벌이나 레이쇼 스케일인지 아니면 오디널인지 나미널인지 이거에 따라서 리그레션이 달라지니까 다 나와 있어요. 뭐 따로 돌리면 되니까 잘 아시고, 그 다음에 이제 항상 중요한 거는 내가 리그레션을 왜 하나, 돌아보려고요. 그렇게 이야기하지 말고 리그레션 모형을 왜 쓰냐 이러면 이제 무엇을 어떤 디펜던트 베리어블을 잘 설명하기 위해서 쓰는 거냐 아니면 프레딕션을 하기 위한 거냐. 근데 디펜던트 베리어블을 설명한다 그러면 문제가 조금 복잡해져요. 그러니까 이제 릴레이션십을 잘 설명하기 위한 거냐 아니면 프레딕션을 하기 위한 거냐. 프레딕션도 우리가 조금 시간에 따른 미래를 예측을 하는 거냐 아니면 우리가 측정하지 않았던 것을 보는 거냐, 이런 것과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자기가 내가 리그레션을 왜 하지? 라는 거를 이제 조금 생각을 좀 하셔야 되고요. 아까도 뭐 항상 하는 이야기지만 리니어 모델이라는 거를 왜 써야 되냐, 그 다음에 파라미터가 리니어인 상황에서 우리가 일을 하는 거냐 아니면 그 릴레이션십 자체가 리니어가 맞다라고 나는 주장을 하는 거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고민을 하면서 아이디어 멀티플 리그레션을 해야 됩니다. 멀티플 리그레션 할 때 이제 처음에 잡는 개념이 베스트 피팅 라인이에요. 결국에는 리그레션이라는 게 베스트 피팅 라인을 아이덴티파이 한 다음에 그것을 베스트 피팅 라인을 이밸루에이션 하고 그 다음에 그걸 가지고 이제 다음 작업을 하는 거예요. 프로딕션을 하든 뭐 하든 핏이 돼야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베스트 핏이라는 이것을 만들 때 베스트 핏이 도대체 뭐지라고 생각을 하시고 어떤 것을 핏이라고 이야기하는 건지에 대해서 깊게 고민을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예. 왜냐면 계산을 안 하셔도 돼요. 깊게 계산을 안 하셔도 돼요. 컴퓨터가 해주니까. 근데 이 사람들이 정말로 실수하는 게 베스트 피팅이 계산을 안 해도 된다고 해서 고민을 하지 말라는 거는 다른 거 이야기입니다. 뭘 핏을 한다는 얘기인지 물어보면 기본적으로 대답은 할 수 있어야 하잖아요. 그렇잖아요. 컴퓨터가 계산은 해도, 컴퓨터한테 시켜도. 그쵸? 예. 그래서 이거를 좀 심도 있게 보시고 리스트 스퀘어 크라이테리언이 왜 나오게 됐는지, 맥시멈 라이클리후드 크라이테리언이 왜 나오게 됐는지, 그래서 베스트 핏에 대해서 조금 고민을 좀 해주셨으면 싶고요. 그것에 대해서 이제 제가 뭐 이렇게 조금 이야기를 했고, 그리고 나면 이제 리스트 스퀘어 크라이테리언이라는 게 존재를 하는데, 그러면 리스트 스퀘어 크라이테리언이 작동하는 원리는 뭔가? 어떻게 작동하나? 그렇죠. 왜 이게 좋은 건가? 그렇죠. 그러니까 애널리티컬한 솔루션이 이제 매트릭스 알제브라 정도 쓰면 애널리티컬한 솔루션이 존재를 합니다. 리스트 스퀘어 크라이테리언. 오디너리 리스트 스퀘어 프라이미러는 뭐
이터레이티브하게 할 필요 없이 수학 좀 잘하면요. 컴퓨터한테 수학 시키면 한 방에 솔루션이 애널리티컬하게 존재를 하기 때문에 또 좋아요. weighted least square criterion 넘어가면 이터레이티브하게 또 컴퓨터가 또 뭐 해야 되는데 수학 잘하는 사람이 있으면 대충 이거를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매트릭스 알지브라가 왜 이제 뭐 그 인버터 하는 게 3차 이상이면 수작업으로 거의 힘들잖아요. 특별한 매트릭스가 아닌 이상은. 그러니까 이제 안 되는 건데 변수 한 두세 개만 인디펜던트 베리어블이 있는 거는요. 손으로 해요. 예. 코베리언스 구해 가지고 하면 되니까. 예. 근데 이제 그 일반화는 힘들죠. 예. 일반화는 인버팅 하는 게 힘들기 때문에 결국에는 뉴메리컬 하게 이제 기계의 힘으로 매트릭스 인버전 해야 되지만 일단은 애널리티컬한 솔루션이 존재를 합니다. 꼭 애널리티컬한 솔루션이 존재를 한다고 해서 뭐 컴퓨터 하나도 안 써도 되는 건 아니죠. 매트릭스 인버전 때문에. 근데 이제 뭐 심플 리니어 리그레션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슬로프는 뭐냐? 여기 베스트 피팅 슬로프는 뭐냐? 그러면 뭐 covariance between x and y over variance of x가 이 best fitting slope가 되는 거예요. 그럼 거기에 따라서 best fitting intercept은 mean of y minus the slope times mean of x 이러면 이제 이 best fitting intercept이 나오는 거예요. 여기는 a라고 나왔는데 이제 b sub 0가 b sub 1이 그렇게 구해지는 거예요. covariance랑 variance랑 뭐 평균 값으로 best fitting line이 나오는 거예요, 바로. least square criterion 때문에. 예. 근데 그 뭐 어떻게 나왔냐? 물어보면 미분을 하면 됩니다. sum of square residual을 그 속에 변수가 두 개인데 뭐 b sub 0에 대해서 미분하고요. b sub 1에 대해서 미분해가지고 변수 두 개고 식 두 개니까 풀어버린 거예요. 그럼 매트릭스 간단한 그 캘큘러스 하시는 분이면 15분 안에 이게 왜 best fitting intercept이고 best fitting slope인지 증명이 되는 거죠. 5분 10분 안에. 물론 여기에 계신 이제 우리 스쿨 오브 에듀케이션 동지들은 수학 싫어가지고 이쪽으로 왔기 때문에 그것도 힘들어 하시지만 여기 수학과 교수님이 두 분, 수학과 학부 출신 교수님이 두 분이나 계신데 여기 지금 라이브로 듣고 계시는 분들이. 예. 근데 그만큼 수학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예. 진짜 우리는 미분을 만들어 주신 우리 아버지, 미분의 아버지에게 감사를 드리면서 왜냐면 고민 안 해도 되고 바로 애널리틱한 솔루션이 존재를 하니까. 네. 그렇게 하고요. 자, 리스트 스퀘어 크라이테리언이 이제 막 우리 텍스 보고 할 때 왔다 갔다 하면 줄이는 것과 같다. 뭐 이렇게 하고 여기 보시면 제가 여기 딱 이 화면이 떴네요. 그 구글 슬라이드에 보면 제가 데이터랑 다 집어넣어 놓고 베스트 피팅 라인 찾는 방법에 대해서 숫자 바꿔가면서 한 비디오가 있어요. 보시면서 스캔하면 또 그 구글 슬라이드 다 액세스가 가능하시거든요. 데이터 만지면서 보세요. 만지면서. 실제로 보면서 바꿔가면서 핏이 되네 안 되네 이걸 좀 해보면서 리스트 스퀘어 크라이테리언을 느끼시는 겁니다. 네. 이렇게 좀 익스피리언스를 해보세요. 리스트 스퀘어 크라이테리언이란 이러면서 이란 엄청 좋아하잖아요. 그 이란으로 하면 이란 이라크 전쟁하는 것도 아니고 그 자꾸 그 이란에서 글로 배우지 마시고 이렇게 좀 만져보면서 숫자 보시면서 이렇게 배우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요. 중요한 개념은 이제 아까 explainability라는 이야기 했었잖아요. 모델을 explain 한다라고 했을 때 이제 dependent variable이 있다고 보면 이런 식으로 항상 P자처럼 이렇게 도표로 제가 설명을 하는데 independent variable이 하는 역할은 집어넣어서 그 설명 변수라는 게 뭘까? 설명한다라는 게 뭘까에 대해서 이제 아셔야 되는 거예요. 통계적으로 설명한다라는 게 statistically explain 한다 혹은 statistical explainability가 무엇을 의미하는 건가? 그렇게 할 때 우리가 이제 저번에 얘기했던 covariance나 correlation 이제 그런 것들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변수가 특히 두 개일 때는 예를 들어서 x2가 있고 x1이 있어서 dependent variable y를 explain 한다고 했을 때는 그러면 우리가 소위 말하는 이제 model explainability라는 것을 이제 define을 하게 되면 이 regression 안에서 설명한다라는 얘기는 이제 dependent variable의 variability를 별량을 설명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모델을 하는 이유는 세상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해하기 위해서 모델링을 하는 거지만 리그레이션까지 들어오면 여기 와서 하는 모델의 explainability, statistical explainability는 dependent variable의 별량을 설명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그 개념을 잘 아시는데 이게 internal validity랑 연관이 있어요. causality 이야기를 할 때 예를 들어서 야 이거 x가 y를 코즈하는 거냐 하는 거다라고 이야기를 할 때 x2의 영향을 빼고 나서 이야기해야 되는 거지 않냐? x가 얼마나 y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건지. 학생이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서 학습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성적이 올랐어요. 예를 들어서 IQ를 제외하고 이야기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근데 이런 이야기들 하는 것들이 causal inference랑 연관이 있잖아요. 그래서 internal validity랑 상당히 statistical explainability, model explainability가 영향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experimental research 할 때는 이 이야기가 상당히 강해지는데 우리가 experimental research를 못할 때는 통계적으로 좀 컨트롤링을 해줘야 되잖아요. 실제적으로 experimental research를 한다 하더라도 우리가 충분한 샘플 사이즈가 없어서 예를 들어서 랜덤 assignment에 randomized control에 가지는 그 아주 아름다움을 100% 발휘를 못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다시 한 번 더 이야기할게요. experimental research가 왕입니다. 왕이에요. 그거가 왕인데 했다 하더라도 샘플 사이즈가 적으면요. 예를 들어 2개로 experimental research 해보세요. 샘플 사이즈 2개로 얼마나 되겠어요. 예를 들어서 randomized control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experimental research를 샘플 사이즈를 늘리기가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통계적으로 컨트롤할 수 있는 거는 좀 하자. 리서치 디자인으로 컨트롤하는 게 너무 힘들 수 있다라는 거예요. 리서치 디자인으로 컨트롤하는 게 너무 힘들 수 있기 때문에 통계적으로도 조금 컨트롤링을 좀 해보자. 그리고 아주 데이터가 많고 크면 large scale 데이터면 우리가 컨트롤을 스태티스티컬하게밖에 할 수가 없어요. 안 하는 것보다 낫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조금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internal validity를 improve 하기 위해서 통계적으로 그 statistical한 컨트롤을 하는 거다. 그때는 이제 이 소위 말하는 별량을 어떤 식으로 쪼개는가가 이제 엄청나게 중요하게 되는 거죠. 근데 너무 많이 하게 되면 이제 overfitting이 생기니까 이제 그게 문제인 건데 internal validity랑 연관이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야기했던 correlation일 때는 x와 y가 있는데 BC가 1이라고 봅시다. standardize 했다고 보면요. B가 correlation이 되거든요. correlation을 square 하게 되면 interpretation 어떻게 하냐면 square correlation 학생들이 있으면 내가 물어보면서 해야 되는데 지금 알려주겠습니다. square correlation은 뭔가요? proportion of shared variance라는 거예요. 그냥 zeroed correlation 배울 때는 correlation의 square가 뭐냐고 물어보면요. proportion of shared variance. 그러니까 나눠 가진 것들의 proportion, 25%를 나눠 가졌다. shared variance라고 우리가 이제 correlation의 square를 이제 설명을 하는데 regression context에 오면 이제 independent variable과 dependent variable로 나눠지잖아요.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하는가 이 부분을 그렇게 이제 바뀌는 거예요. 자. 중요한 이야기를 합니다. 똑같은 건데 representation이 틀려지는 거예요, 이제. 사실은 같은 거예요, 이게 correlation은. 근데 옛날에는 이렇게 안 불렀다가 regression context에서 내가 independent variable이야. 이건 dependent variable이야. 내가 이거를 종속 변수로 잡겠어. 이렇게 하고 나면요. 이제 어떻게 설명이 되냐면 square of correlation이 우리가 항상 해왔던 게 proportion of dependent variable의 variance가 얼마나 모델이나 independent variable에 설명이 되었는가에 대한 걸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이야기했던 그 model explainability, 별량을 설명한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예. 이런 변이 있나 할 때 그 변 말고 이 별량을 dependent variable의 별량을 설명한다고 했을 때 몇 프로 설명했는가로 이제 scored correlation을 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심플이면 되게 심플해요. 그냥 square up correlation 하면 25% 설명했구나. 근데 이제 correlation을 이렇게 그 interpretation 할 수 있구나. 리니어 모델이
설명한 게 무엇을? dependent variable의 변량을 설명한 게 25%다, 10%다, 뭐 이런 식으로 하면서 똑같은 correlation이 둔갑을 하는 겁니다. 여기가 핵심 포인트예요. 왜 넘어가기잖아요. 자꾸 넘어가는 거예요. correlation을 몰랐을 때는 correlation이 대단하고 correlation을 알았지만 regression을 알면 correlation을 regression을 또 넘기고 regression에서 multi-level로 넘기고 얘를 계속 넘어가는 거예요. 예. 계속 하나에 스톡되어 있으면요. 호모사피엔스로서는 죽는 겁니다. 한 곳에 계속 머무르면. partial correlation. 자, 우리 뭐 이야기했다시피 x와 y가 correlate 되어 있는데 내가 x2라는 놈의 영향을 x에서도 빼고 y에서도 뺀 다음에 그러고도 x1과 y1이 correlate 되어 있냐 이거 볼 때가 이제 partial correlation이에요. 다시 이야기하면 x1하고 y1이 둘이서 사이가 좋은데 이 둘이가 사이 좋은 게 돈 때문이 아이가. 돈을 갖다가 한번 돈을 없애보자. 그러고도 요것들이 사이가 좋나? 안 깨지고 계속 가나 한번 보자. 뭐 이런 것들. 유진 교수님하고 내하고 사이가 좋은데 먹을 거를 없애보자. 예를 들어서 밥이 없을 때도 이 아들이 지금 사이가 좋게 지내가 식탐이 한 사람이 엄청 많을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럼 관계가 박살나는 거예요. 예. 그렇죠. 나한테 식탐을 먹을 거를 뺐을 때 나의 관계와 유승현 교수님 할 때 먹을 것을 뺐었을 때 그러고도 재화하고 지훈이하고 사이가 좋은 거를 한번 보자. 이렇게 보는 게 이제 partial correlation이고 semi-part correlation이라고 이제 하는 그게 똑같은 상황이에요. 똑같은 상황인데 part correlation 이제 그 partial correlation은 regression하고 상관은 있지만 조금 이제 다른 분석으로도 할 수 있는데 part correlation 넘으면서 regression context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때는 이제 x1에서 y를 하고 그쵸? x1하고 y의 correlation을 보는 건데요. control for the x2 from x1 only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x2를 x1에서 y쪽은 안 빼고요. 예를 들어서 x1에서 x2 요거 E하고 B 있죠. 요걸 빼버리는 거예요. E하고 B를 빼는 거예요. X에서 x2를 E하고 B를 빼면 뭐가 남나? F하고 A만 남죠. 그쵸? 근데 C는 어떻게 됐나요? C는 살아있는 거예요. 아까 partial correlation 할 때 C도 날라갔잖아요. 왜냐하면 x2를 y에서 빼버렸으니까 C가 날라갔는데 이제는 C가 남아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ABC에서 원래 ABC에서 했던 거에서 BC를 빼가지고 BC가 영향을 한 거를 빼가지고 x2 correlation between x2하고 y를 하는데 그죠? After controlling x1 from 이거 아니다. 이건 잘못됐다. 노트가 잘못됐네. x2 only 한 게 소위 말하는 part correlation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part correlation 두 개가 나오겠죠. 그죠? x1하고 y인데 x2를 뺀 것가 하나 있고 x2하고 y인데 x1을 x2한테서만 뺀 게 있겠죠. 그런 식으로 해서 part correlation 두 개가 나오는 거예요. 두 개가 나온 걸 가지고 이제 part correlation을 쭉 스코어 해가지고 다 더하잖아요. 그러면 R square, multiple R square가 나옵니다. 나중에 이제 그 작업을 우리가 하는 거예요. 하나씩 해보는 거예요. 예. 왜냐하면 부분적으로 연관이 된 거를 다 더한 거를 이제 x1하고 x2하고 완전히 코릴레이션이 안 돼 있잖아요. 그럼 되게 쉬워요. x1하고 항상 문제는 뭐냐면 x1하고 x2가 relationship이 있기 때문에 이게 계산이 복잡해지는 건데 x1하고 x2가 independent 하면요. 계산이 너무 쉬워져요. 그냥 square of each correlations 다 더하면 R square value가 나오는 거예요. 자, 그렇습니다. explain the variance가 proportional P자 itn이다. 뭐 P자 계속 이야기를 합니다. 제 수업에서는 뭐 안오버부터 계속 P자 나와가지고 어떻게 얼만큼 dependent variable의 변량을 먹었냐, IB1, IB2, 뭐 interaction effect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계속 설명을 하고 있으니까 시간 날 때만 보세요. 이게 PDF로 다 있으니까 필요하신 분은 알려주세요. 저희 강의용 PDF 영어 버전 보시면 PDF로 다 설명했거든요.
파워포인트로 그 이메일 주시면 필요한 거 드릴게요. 자, R스코어는 fitting room이라는 거 잘 아시고, 이게 왜 중요하냐면, 자, 설명된 별량으로만 보면 사실은 그랬구나. regression이 설명한 거, 그 다음에 설명되지 않은 거, 이렇게 되는데, 이제 모델 fit이라는 개념으로 넘어와야 되는 거야. 우리가 안오버 할 때 모델 fit 이야기 안 했잖아요. 그건 statistical test니까 모델 fit을 이야기는 하진 않았어요. effect size는 했죠. 오메가 스퀘어, 에라 스퀘어, 이러면서 effect size까지는 이야기를 했지만, 모델 fit이라고 이야기는 하지 않았잖아요. 그것을. 예. 근데 regression에서는 R 스퀘어가 모델 fit도 되는 거예요. fit index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fit이 됐냐, fit이 되지 않았냐가 이제 중요하고, 이 fit이 얼마나 큰 거냐, 작은 거냐, fit을 improve 하냐, 안 하냐라는 그 개념이 처음 나오잖아요, 우리가. 그전엔 안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재밌는 거예요, 이제. 그냥 statistical하게 significant 하냐, 이 모델 fit이 R 스퀘어가 그게 이제 리니어 모델이기 때문에 샘플링 디스트리뷰션이 존재를 해서 F 디스트리뷰션을 가기 때문에 R 스퀘어 밸류도 예를 들어서 그래서 statistical 테스트 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p 밸류 0.58 0.5보다 작습니다. 0.5 인생이 0.5야 그냥 0.05 여러분 조금 애매하면 445입 갑시다 이러고 그러잖아요. 아니 맞는데 그거 말고 모델 핏의 개념은 틀려요. 이게 모델 핏이 어느 정도 잘 됐냐 안 됐냐를 이제 분석을 하는 모델링의 이제 개념으로 넘어가는 R 스코어가 거기에 큰 역할을 한다라는 거. 그걸 이밸류에이션 하는 핏이 얼마나 잘 됐냐. 우리가 이제 리니어 모델을 쓰니까 리니어 모델을 썼을 때 모델이 얼마나 핏이 잘 됐냐 이런 걸 볼 때 아주 중요하다라는 거. R 제곱은 fitting room이다. 그러니까 처음 나오는 개념이니까 저희가 중요하게 다뤄야 되는 거예요. 네. 모델 핏이라는 그 컨셉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이거 대박입니다 이거. 예. 스시 마라도 나옵니다. 부산에. 예. 광안리 마라도 나와요. 이거 이 비유를 들면서 결정 개수는 마라도 횟집 이야기다. 왜냐면 이제 나눠 먹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인디펜던트 베리어블들이 인디펜던트 하면 상관없어. 손님이 다 따라오면 상관이 없어. 이게 손님 몇 명당 몇 명 먹었냐 이거 계산해야 되는데 같이 와가지고 횟집에 앉아가지고 두 명이서 하나 2인분 시켰는데 나눠 먹는 게 있잖아요. 그럼 이게 주인 입장에서는 이게 정확하게 분리가 안 돼. 그렇잖아요. 몇 명 와서 얼만큼 먹었는지에 대해서 마라도 나옵니다. 김서구 쌤도 나오나 아마 그럴 거예요. 김서구 쌤 마라도 한번 가야 되는데 사장님 잘 계시나 모르겠네. 마라도 아직 안 망했죠. 거의 좀 너무 이 고퀄러티라서 망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면서 그래요. 저번에 한국 갔을 때는 마라도 아니고 딴 데 데리고 가시더만. 다음에 한번 가면 제가 마라도에서 김서구쌤 대접한다고 좀 전해주십시오. 아우 너무 좋더라고. 자 넘어가시고 한번 보세요. 마라도 횟집 이야기 재밌습니다. 미국 애들도 되게 좋아요. 어나로지 자체. 자 predictability 이야기 좀 해봅시다. 자, explainability 나왔죠. 이해를 했죠. 그죠? 내가 별량을 얼마나 설명하는가에 대한 그거를 보는데 이제 예측에 대한 이야기 한번 해보자고요. 예측에 대해서. 그러니까 예측한다는 게 뭐지? 도대체? 그 예측 모형으로 쓰는데 뭘 예측한다라는 거지? 이제 이렇게 되는 건데 예측이 크게 이제 두 가지로 나눠지는데요. 이제 모델을 트레이닝 한 다음에 모델을 이제 estimate 한 다음에요. 트레이닝 한다 그래요. 그때는. 한 다음에 이 트레이닝 된 인터셉으로 그쵸? 슬로프를 가져오는 거잖아요. 사실은. 여기 인터셉하고 슬로프를 딱 가져와 가지고 우리가 한 번도 안 해봤던 X 밸류. 그러니까 X를 있던 X가 아니라 X를 다 우리가 구해가지고 한 게 아니잖아요. 어떤 X 중에서 some X와 some Y를 가지고 B sub 0와 B sub 1을 만든 거잖아요. 근데 X는 컨티뉴엄이잖아요. 여기 보면 X는 막 엄청나게 많을 수 있죠. 무수히 많은 X 중에서 우리가 몇 개만 골라가지고 그리고 몇 개만 Y를 골라가지고 우리가
모델을 만드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X 스타. 그러니까 우리가 한 번도 보지 못했던, 관측을 하지 않았던, 왜 교수님 왜 웃으십니까? 이거 한다고 시간 많이 썼어요. 이거 파워포인트 이거 지금 구글로 또 바꾼다고. 구글 슬라이드로 바꿔야지 이게 지금 실시간으로 이거 저기 딕테이링을 해주기 때문에 파워포인트에 다 바꿨어요. 지금 눈알 빠지겠습니다. 너무 힘들어요, 진짜. X 스타를 한 번도 예측하진 X 스타를 가지고 Y를 때려잡는 거예요. 때려잡는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저는 예측한다. 한국말이 입에 착착 붙고 좋네. 예. 때려잡는다. 이렇게. 이게 예측이에요. 그러니까 predict을 해주는 거예요. generalizing을 하는 거예요. 한 번도 나는 그 X에 대해서 그 Y 값을 물어본 적이 없는데, 그러면 어떤 미지의 X에 대해서도 Y 값을 구할 수가 있구나. 그쵸? 그리고 그렇게 구한 Y 값이 정말로 좋은 Y 값인지 아닌지 실제 X, Y가 있으면 한번 검증도 해보는, validation도 해보는 건데, validation을 하고 안 하고를 떠나서 regression 모델을 돌린다, 모델링을 한다는 게 뭐냐면, 왜 모델링을 하냐면 이 generalizing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더 이야기해요. some X와 some Y를 가지고 만들었는데 certain X는 안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도 우리가 한 번도 관측하지 않았던 X에 대해서 Y 값을 모델을 통해서 만들어낼 수 있다라는 거. 이게 이제 소위 말하는 predictive design, predictability로 넘어가야 하는 거예요. 그 predict 한 게 얼마나 정말로 accurate 하냐, 안 하냐. 그거는 이제 나중에 종합적으로 우리가 분석을 해야 되는데, 스탠다드 에러를 가지고 스탠다드 에러가 얼마나 돼서 예측의 값이 얼마나 됐냐. 그러면 이제 예측 값에 대해서 인터벌 에스티메이트가 나와야 되겠죠. open arms. 제가 항상 비유를 드는, 자, 팔을 벌려라. 그리고 나서, 어이쿠, 우리 아이가 어디 있느냐. 왕들 옛날에 이렇게 잡을 때, 자, 우리 궁녀들 쫓아다닐 때 눈 이렇게 감고 팔을 벌리고 쫓아가잖아요. 인터벌 에스티메이트도 리그레션에서도 하는 거예요. 이제 어떤 X에 대해서 Y를 줬는데 그 Y 값이 정확한 값이 아니라 인터벌 에스티메이트로 날개를 벌려서, 자, 얘가 어디 있느냐 이러면서 찾는, 이제 그것을 하는 과정으로 넘어갑니다. 재밌어요. 그래서 이제 모델 predictability가 어떤 value를, criterion 어떤 value를 얼마나 statistically predict 하냐, 할 수 있냐, 얼마나 잘 하냐, 안 하냐, 이렇게 넘어가는데, continuous in case는 dependent variable이 metrical이면 이제 interval estimate로 그 안에 들어가냐, 안 들어가냐, 이렇게 가야 되는 거고, dependent variability discrete일 때, logistic이나 이렇게 되면 이제 엄청 재밌어지는 거죠. 근데 이제 이게 이제 external validity하고 연관이 되어 있어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별량을 분석을 하는 거는 internal validity, 그러니까 causal relationship 중에서 이제 causal relationship에 관련된 거고, 이렇게 되는 거는 generalizable, external validity랑 같아서 내가 한 번도 하지 않았던 것을 예측을 하는 것가 있고요. 근데 또 이제 요즘 이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predict, future를 forecasting 하냐 안 하냐. 그러니까 X가 time이면 예를 들어서 한 번도 안 한 게 오른쪽에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과거의 데이터를 가지고 미래에 발생되는 것을 predict 하냐 안 하냐. 그럼 이제 이준 교수님 좀 이제 연구 많이 하셨던 이제 growth modeling으로 넘어가는 거죠. growth modeling도 이제 미래를 예측을 하기 위한 모델로, forecasting 모델로 쓰게 되면 external validity에 generalizing 한다라는 게 안 한 게 미래일 수도 있잖아요. 우리가 collect 안 한 게 미래일 수도 있고, 과거의 어떤 X 값일 수도 있고, 그렇죠? 그래서 prediction이 두 개로 나눠집니다. 미래를 보는 것과 그리고 요 중간 사이에 비어 있는 값에 대해서 prediction 하는 것과로 두 개로 나눠지는 거죠. 근데 이게 이제 prediction을 하면서 이제 시작이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prediction을 잘하려고 열심히 해보려고 이런 이제 모델을, 이런 데이터를 했는데, 이런 아주 아름다운 모델을 언제든지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모델이 복잡해지면. 네. 리니어가 true인데, 잘 보세요. 이게 리니어가 true인데 이런 걸 만들어 놓고 이게 true라고 우기는 상황이랑 비교를 해야 되는 이제 curse가 생긴 거예요. 모델은 이제 통계도 잘 돌고 프로그램도 잘 되고 하니까 하는데, 그래서 이제 overfitting에 대한 이슈를 우리가 어떻게 overcoming 할 것인가를 항상 고민을 해야 됩니다. 항상 고민을 해야 돼요. 그거 어쩔 수 없어요. 그거는 우리가 어떻게 overfitting을 방지하면서 true 모델로 갈 것인가에 대한 그런 이제 curse가 생기는 거예요. 우리가 regression 안 할 때는 이런 게 없었죠. 이런 고민 안 해도 세상 편안하게 살았어요.
예. 많으면 좋은 거 아니에요? 뭐 이러면서. 예, 근데 이제 오버피딩이 많아질 때 true로부터 자꾸 멀어진다는 거. 이거 보세요. 복잡하게 하니까 진실과 멀어지잖아. 그렇잖아요. 예. 근데 이거를 어떻게 방지해 나가면서 우리가 진짜 모델을 나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하는 건데, 오캄스 레이저인데 미니멀리즘. 요즘 이제 뜨는 거, 미니멀리스트. 저는 아닙니다. 뭐든지 많으면 좋은 것 같아. 많이 먹고 많이 자고 이런 거 좋은 것 같은데. 요즘 신세대들은 다 미니멀리즘이니까 하시고, 그 관점에서 이제 adjusted R-score만 공부를 일단 처음에 하실 거예요. 왜 페널티를 주십니까? independent variable 개수에다가. 요거 P가 이제 independent variable 개수잖아요. 페널티를 주는 거예요. R-score value에다가. 많으면 좋은 게 아니구나. R-score value가 왜 페널티를 주는 이 필라소피가 생겼을까? 이렇게 보셔야 돼요. 이거 외우라고 아무도 이야기 안 합니다. 제발 좀. 누가 이거 외우라 카드노? R-스퀘어를 페널티를 줍디라 또 이렇게 외우지 말고 왜 주게 됐는지를 고민을 하자라는 거예요. 안 그러면 인덱스에 갇혀서 죽습니다. 죽어요. 왜냐하면 무슨 CFI 해놓으면 CFI 0.9가 안 되고 교수님 0.8 치는데 졸업 못합니까? P-밸류 해놓으면 P-밸류 교수님 0.6 치는데 0.6 치는데 졸업 안 됩니까? 숫자 그걸 왜 만들었는지를 좀 고민을 하면 그 별로 중요한 거 아니라니까요. 왜 그게 나오게 되고 왜 만들었는지, adjusted R-score가 왜 만들었고 왜 이게 위험한 건지가 더 중요해서 그걸 describe하는 능력이 더 중요하지. 그 숫자 그거 데이터 조작해가 그거 올려가지고 뭐하게? P-value 낮추고 R-score 올려가지고 뭐하게? 그렇죠. 그래서 좀 고민을 하시죠. 이게 왜 그러냐면요. 이런 개념을 항상 수입해서 써서 그래요. 이걸 만든 나라들은요. 이거를 충분히 고민하고 디베이트를 해서 만들어서 그럴 수도 있겠다라고 끝나잖아요. 수입하면 이게 무슨 하늘에서 뚝 떨어져가지고 엄청 좋은 거라고 생각을 해요. 만든 나라에서는 안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거 thick하게 봅니다. 후하게, 두꺼울 후자, 이거 쓴다 그러시더라고. 장자 철학에서는. 최진석 교수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예, 도가 철학을 하시는. 예. 그러니까 좀 두껍게 공부를 해야 됩니다. 두껍게. 이거를 그냥 단순하게 외우시지 마시고 왜 나왔는지에 대해서 왜 나왔는지 이렇게 얘는 과적합은 투마치 토크다 이런 이야기도 하고 떠들어놨어요. 자, 베이타 웨이트 저번에도 조금 얘기했는데 베이타 웨이트이 이제 standardized weight인데 이 개념이 우리가 standardizing 한다라는 개념이 뭔지에 대해서 우리가 z-score 바꿨잖아요, 그죠? x에서 z of x로 바꿔서 우리 correlation, covariance를 standardize 하면 correlation 나온다 그랬죠. 그죠? 이 regression도 standardize 했을 때 그 나오는 개수를 뭐라고 그럴까? 결국에는 beta weight이라고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부르는데 왜 필요하냐? 왜 standardizing 하냐? 이게 머신러닝을 하시거나 요즘 하면요. normalizing 안 하면요. 일을 안 해요. 근데 normalizing 하는 방법이 많이 있잖아요. 그 중에 우리는 진짜로 Z-score normalizing이 진짜로 아름다운 normalizing 방법인 거예요. normalizing을 왜 하는지 했을 때 뭘 잃어버리는지 이런 것들 조금 결국에는 Z-score 그거 쓰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별로 어려운 거 아니니까 Z-score 바꿔가지고 regression 돌린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고요. 모델이 설명한다라는 것과 모델이 예측한다라는 것과 그리고 causality,로 세상을 해석하는 것은 다른 개념입니다. 그래도 일단은 뭔가 좀 설명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핏이 좀 돼야 돼요. 핏이 안 되면 모델 핏이 안 나오면요. 어쩌라고. 그렇잖아요. 모델 핏이 어느 정도는 내 모델이 데이터를 설명을 좀 하고 그 다음에 이제 engaging을 하는 거예요. 세상에 대해서 조금 이렇게 관측을 잘해서 observing 한다라는 용어로 써요. 저는 이게 잘 안 보면요. observing을 잘 안 하면 죽도 밥도 안 됩니다. 아주 자세하게 관찰을 하고 그 다음에 engaging. 우리가 아까 했더니 우리가 몰랐던 것도 할 수 있어? 미래도 할 수 있어? 약간 engaging 해보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causality는 나중에 나옵니다. 그게 잘 되고 충분하게 무르익었을 때 우리가 causal inference를 할 수 있으니까
맨 밑에 이거 하면서 자꾸 코저리티 이야기하지 마세요. 모델은요, 그 이야기 해줄 수가 없어요. 그 중에 부분이 코저한 거지. 예를 들어서 거의 뭐 experimental research 안 하면요, 아무것도 안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causal inference는. 예. 그래서 explainability나 predictability를 세상을 해석하는 것과는 다른 이야기입니다. 세상은 우리는 모델을 하는 이유는 세상을 해석하고 설명하기 위해서 모델링을 하는 거니까 여기에 갇혀가지고 별량을 뭐 R 스퀘어 9구로 보낸다고, 0.9구로 보낸다고 아무거나 때려 넣어도 0.9구로 가요. 그러니까 여기에 너무 갇혀있지 말라는 거예요. 자꾸 위로 더 추상적이고 더 위에 단계에서 놀 수 있게끔 계속해서 노력을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것도 괜찮아요. 왜냐면 뭐 여기도 못 가는 사람들 많아요. 뭐 업저빙도 안 돼, 데이터 컬렉션도 못 하고 모델 하나도 못 돌려보는 사람도 스스로 빽빽한데 그냥 묵고 자고 막 되는 대로 살고 막 해가 떴으니 일하러 갑시다 그러고 사는 사람들 많아요. 모델링을 왜 하냐? 세상을 뭘 해석을 해? 되는 대로 살지. 우리는 뭐 좀 이렇게 좀 잘 살아보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예. 짐승처럼 안 살고. 예. 그렇습니다. 호모스케데서티서티 개념 아까 중요하다 그랬죠. 왜냐하면 평균을 모델링 하기 때문에 그래요. 평균을 모델링을 할 때 평균을 모델링하는데 평균이 여기 평균 잡아가지고 모델링을 하는 게 리그레션이거든요. 그렇게 만들어졌어요. 컨디셔널 민을 평균을 하는데 여기에 variability가 이 평균에 분산하고 이 평균에 분산하고 이렇게 틀리면 달라지면 그러면 평균의 모델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애플 앤 오렌지를 비교할 수 있어요. 애플하고 오렌지하고 왜 비교 못합니까? 애플의 사이즈, 오렌지의 사이즈 잡아가지고 비교하면 되지. 애플에 설탕 얼마나 들어가 있어? 오렌지에 설탕 얼마나 들어가 있어? 비교하면 되지. 애플이랑 오렌지랑 무게가 얼마야? 비교하면 되지. 비교한다는 이야기는 뭡니까? 모델을 한다. 매트릭이 같아야 된다는 거예요. 같은 룰러 위에 올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같은 저울에 올리면 비교가 된다니까. 사과하고 애플하고 오렌지하고 비교됩니까? 이런 이야기 하면 안 되지. 그래도 모델링 하는 사람들이. 그렇잖아요. 근데 비교를 하려면 저울이 같아야 되는데 통계적으로 저울이 같다는 얘기는 뭐냐면요. 이게 분산이 같다는 얘기예요. 분산이 같아야지 각 단계별로 분산이 같아야지 우리가 이거를 mean을 average를 쭉 그려가지고 mean으로 이 컨디셔널 mean 위에다가 straight line을 긋는 거거든요. best fitting을 하는 거거든요. 그게 일을 한다라는 거예요. 왜냐면 평균의 분산이 다 틀려버리면 straight line 그을 수 있어요. 그을 수 있다니까. 근데 그어도 그 긋는 게 역할을 잘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호모스케데서티서티 어썸션이 이제 중요한데 요즘 머신러닝 하는 사람들이 다 갖다 버리잖아요. 아무도 이거 신경 안 씁니다. 우리는 그래도 수업 시간에 배우는 그래도 입장이니까 이게 중요하다고 합시다. 호모스케데서티서티 이름도 좋잖아요. 막 약간 일본어 같기도 하고, 뭐 호모도 나오고 호모사피엔스인데 우리가 그래도 그래요. 이거 보시면서 조금 뭐 공부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멀티컬리니어리티 또 나옵니다. 공부 한참 해요. 그러니까 호모스케데서티서티 이러면 엄청 어렵잖아요. 멀티컬리니어리티 막 이런 게 나오면 개념에 압도당하지 마십시오. 제발. 영어 어렵고 이러면 개념에 압도당하는데 개념이 자꾸 우리를 압도하려고 할 때 외우고 싶고 이게 뭔지 모르겠고 할 때 왜 만들었을까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왜 만들었을까 고민 안 하는 사람들은 계속 압도당해서 종속돼서 삽니다. 외우고 살아요. 외우고 사는 거예요, 이거를. 그러다 어느 순간에 잊어버리는 거죠. 왜 만들었냐 하면 결국에는 인디펜던트 베리어블들이 인디펜던트한 상황이 이게 완전히 산으로 보낸다라는 거예요. 이 전체의 아르규멘트를. 왜냐면 이게 유엔 안보리에서 의사결정할 때 나라마다 한 표가 독립적인 한 표가 아니라는 거예요. 미국이 어디 갖다 던지면 또 따라간 나라들이 있다니까. 내가 어느 나라라고 이야기는 안 하겠지만 예를 들어서 그렇잖아요. 우리가 지금 이제 뭐 피셔 선생님이나 만들었을 때 리그레션이나 이런 거 만들었을 때 독립 변수들이 독립적이라는 가정하에서 리그레션 모델은 서 있습니다. 근데 이게 그렇지 않으면 다른 모델로 넘어가야 되는 거예요.
이론적으로 걔네들 독립 변수끼리에 뭔가 릴레이션십이 존재하면요, 다른 모델로 넘어가야 돼. 그는 모델 나와 있잖아요. 뭐 path analysis도 나와 있고 뭐 mediation 모델도 나와 있으니까 글로 넘어가자고. 그래서 그게 내가 막 넣을 때 막 때려 넣지 말고 와 아무거나 넣어도 된단다 막 이러면서 막 RSQL 한번 오늘 막 잔치함 해보자 막 이러면서 막 그렇게 하시지 마시고 이론적으로 하나하나 체크업을 하시는데, 왜냐하면 멀티 콜리니얼리티가 생기면 다 망가지는 거예요. 다 무너지는 거예요. 리그레션에서. 다른 모델로 넘어가도 되는데 리그레션 굳이 복잡한 거 안 쓸 수 있는 데까지는 안 써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멀티 콜리니얼리티는 이론적으로 확인을 해 주셔야 돼요. 인터랙션 이펙트, 교차 효과, 교효 효과 뭐 이렇게 막 한국말로 찾아보니까 엄청 복잡하더라고. 예. 그거는 이제 언제라는 질문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고, 그 moderator는 이걸 좀 개념을 설명을 하려고 조금 이제 길게 잡았는데요. moderation하고 interaction하고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보시는 분들도 있는 거예요. 우하고 준보 같은 경우는 moderation하고 interaction하고 같이 보면 안 된다. 왜냐하면 moderation은 코절한 냄새가 훨씬 많이 나요. interaction은 그냥 이 symmetric하기 때문에 두 개가 그냥 interact 한다 뭐 이렇게 하고 끝나는데, moderator는 moderator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코절한, 이론적으로 코절한 거기 때문에 엄청 중요해요. 달라요. 완전히 다르죠. 두 개끼리 그냥 교효 효과가 있습니다와 어느 것이 moderator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건 다르죠. 그쵸? 유준 교수님하고 나하고 둘이서 있으니까 누가 moderator인지 누가 선배인지 이런 거 중요한 겁니다. 같이 있다고 같은 교수가 안 해요. 내가 가방끈이 길다니까 내가 유준 교수님보다. 그래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복용시 주의사항이다라는 거, 조절 효과. 이게 왜 약 탈 때 뭐 먹지 마라, 이거 하지 마세요, 이거랑 이거 하고 하면 같이 먹으면 큰일 납니다라는 그런 이야기들 하시잖아요. 이렇게 보면. 처방전 이렇게 보면. 그게 이제 중요한 거예요. 평소에는 먹어도 상관이 없는데 이거하고 저거하고 같이 먹으면 안 됩니다라고 이야기할 때 moderation effect가 있는 걸로 우리가 이제 이야기를 하죠. 미디에이션은 어떻게 가냐라는 거예요. 그냥 미디에이션이 이제 아까 이야기했던 인디펜던트 베리어블들이 이게 디펜던트 베리어블이라고 할 때 인디펜던트 베리어블 두 개가 있는데 인디펜던트 베리어블끼리의 코절한 릴레이션십이 이론적으로 존재할 때는요, 예를 들어서 이게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어떤 특정 인디펜던트 베리어블들이 디펜던트 베리어블에 연관이 되어 있는데 이게 어디를 통해 가지고 연관이 될 수도 있잖아요. 실제로는 직접적으로는 없는데 여기로 돌아가는 우회로가 있는 거예요. 집으로 가면 여기로 가면 되는데 여기로 돌아가도 되고 여기로 돌아가도 되고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잖아요. 여기서 여기까지 가는데 예를 들어 지도로 딱 내놓고 보면, 근데 그러면 뭐 여기서 여기까지 가는 게 한 개 부위가 여기로 가면 되고 뭐 더블 미디에이션 밑으로 가면 되고 두 개로 나눠서 가면 되고 예를 들어서 여러 가지 루트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미디에이션을 이야기할 때는 어떻게 가냐라는 거예요. 건너가는데 independent variables, dependent variable로 가는데 어떻게 가는가라는 퀘스천 마크로 잡고 미디에이션을 보면 분석하기가 쉽습니다. 리그레션, 결국에는 요 사이는 또 리그레션이잖아요. 그죠? 요걸 리그레션 한번, 요걸 리그레션 한번 하는 거니까. 나 쪼개서 리그레션 하면 되는 거고, 전체적으로 볼 때 이제 멀티베리에이트를 하면 더 아름답게 나오죠. 한 방에 나오니까 더 좋은 거고. 그래요. 그것도 이제 간단하게 매개 질문에 답하는 것이다. 뭐 이런 게 설명을 했고, 난리니어로 이제 이야기를 할 텐데, 난리니어가 여기 보시면 제가 연구를 하고 있는 난리니어들을 몇 개 플랫을 해놨어요. 이게 monotonically increasing 하는 것들 위주로 해가지고 decreasing 하는 걸로 해가지고 이제 나와 있는 것들을 해놨는데, 여기 7개, 8개 되게 제일 좋아하는 것들 특정한 패턴인데 리니어와 이제 구분을 해보는 거예요. 어떨 때 왜 이걸 꼭 써야 되냐, 어떤 효과가 있냐라고 얘기했는데, 스캔해 보시면 이거 다 보이십니다. 이게 데이터 포인트까지 했으니까 난리니어를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종합적으로 보는 거예요. 여기 이제 나와 있는 몇 개 정도 이제 나와 있는 이 소위 말하는 inherently nonlinear, 그러니까 내재적으로 nonlinear, 그러니까 이론적인 백그라운드를 가지고 왜 이 nonlinear가 나와 있는지 설명이 돼 있는 게 13개인가 14개인가 그렇게 돼 있어요. 그 중에 이제 제가 하나 만들려고
6년째 고생하고 있는데 퍼블리시가 안 되네. 정말 다 만들어 놨는데. 요 중에 이제 하나로 올라가겠죠. 특정한 난리니어 모델이 있어요. 저기 우리 아이템 리스폰스 theory에서 쓰는 로지스틱을 좀 바꿔가지고, 요거 벌허스트 선생님이 바꾼 거를, 만드신 걸 제가 좀 바꿨어요. 그래가지고 난리니어 모델 하나 만들었는데, 다음에 퍼블리시 되고 나면 그거 집중적으로 해가지고 제가 한번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왜 필요한지, 왜 이게 이 난리니어가 어떤 프로세스에 대해서 좋은 건지. 그래서 이걸로 골라가지고 쓰는 거예요. 이것들 중에서는 리니어라이징이 되는 게 있고요, 안 되는 게 있어요. 파라미터가 난리니어가 있는 게 있고, 요거를 잘 트랜스포메이션 하게 되면 모델이 파라미터가 리니어로 떨어지는 게 있어요. 그게 이제 로지스틱 리그레션 그 중에 하나예요. 라지 트랜스포메이션을 하게 되면 요게 이 친구가 이제 리니어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럴 때 우리가 쓴다라고 이야기하시면 될 것 같고, 그래요. 스케일러 플롯 해보면, SPSS 난리니어 할 때 이렇게 스케일러 플롯 해보면 큐브나 쿼드레이까지는 잘 해줍니다. 지가 알아서 해줘요. 스케일러 플롯 안에서 해줘요. 딴 데 안 가셔도 됩니다. 스케일러 플롯에서 뭐 2차, 3차까지는 해주니까 그렇게 하시면 되고, 난리니어 할 때 커버 에스티메이션 같은 경우는 이제 SPSS가 11개를 한꺼번에 돌려줘요. 11개 핏을 automatically 해줍니다. 난리니어 요 중에서 찾아서 1차냐, 2차냐, 3차 그 뭐 다 알아서 해주니까 그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좀 성이 안 찬다, 난리니어. 그러면 난리니어 리그레션이라는 모듈이 있어요. 저 같은 경우는 데이터를 생성을 해서 실제로 여기 이제 모델을 셋업을 합니다. 내가 생각하는 모형을 여기다가 집어넣는 거예요. 변수를 잡아가지고. 그러고 나면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슬로프랑 인터셉이 이렇게 나오는, 이런 것까지 하실 수 있고, 디펜던트 베리어블이 이제 그 바이너리일 때, 0, 1일 때인데 로지스틱 리그레션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나중에 이제 완전히 이거는 수업을 한 수업이나 두 수업을 따로 잡아가지고 로지스틱 리그레션만 할 거예요. 할 때 우리가 또 설명을 하겠는데, 병아리 감별 모형으로 해가지고 이제 병아리 감별사가 뭐 취직이 되네 안 되네 뭐 이런 이야기 하면서 설명을 했어요. 한번 시간 되시면 한번 보시면 되고, 로지스틱 이퀘이션을 참 좋아하는 건데 벌허스트 선생님이 이제 만드셨는데, 벌허스트 선생님의 또 미들 네임이 프란치스코입니다. 제가 최프란이 프란치스코 초에 아닙니까? 그러니까 아까 그 갈튼 선생님도 프란치스잖아요. 프란치스코가 막 대세네. 교황님도 프란치스코고 막 그래요. 자, 로지스틱 이퀘이션 벌허스트 선생님이 만들었는데, 자, 중요한 이슈가 있어요. 그로스 모델링 하려고 만든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성장 모형이었던 거예요. 로지스틱 모형이. 그래서 우리가 이게 프레딕션 모형 만에 시간에 따라 변화하는 거를 리그레션을 쓸 때 로지스틱을 많이 써요. 그러니까 병아리 감별할 때만 쓰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시간에 따라서 뭔가 변할 때 carrying capacity 모델이라는 거구나. 그러니까 미니멈과 맥시멈이 정해지는 그런 변화를 모델하기 위해서 로지스틱 펑션이 나왔다는 거 아시면 좋고요. 그리고 이제 아까 봤지만, 아까 설명드렸잖아요. 파라미터가 리니어인 게 있어요. 그 개념이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리니어 모델이라는 게 도대체 뭐지? 파라미터가 리니어라는 게 뭐지? 라는 이 개념을 잘 잡으셔야 되는데, 제가 이거 짜장밥의 비유로 모수 선형성을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linearity in parameter를 잘 아셔야지 nonlinear와 그 다음에 generalized linear 모델에 대해서 이해가 돼요. 그냥 이게 point and click해서 뭐 그런 게 있답디다가 아니라, 왜 그거를 갖다가 우리가 generalized linear 모델이라고 부르는지, nonlinear가 아니라 그게 이해가 됩니다. 이거를 왜 이렇게 linearity of parameter, in the parameter를 반드시 이해를 하시면서 책을 읽으시나 하시면 되고요. 이제 logistic regression 나오면서 이제 maximum likelihood로 넘어가요. 리스트 스코어가 이제 일을 못하니까, 안 되니까, 이제 best fitting line이라는 게 없이 이제 maximize 해준다는 게 나왔는데, 그 쉐르파, 우리 올라갈 때, 이제 이 도와주는 사람 있잖아요. 산을 타는 거예요. 산 타기하고 똑같아요. 산을 타는 거와 똑같은데, 산을 타러 올라갈 때 도와주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게 이제 쉐르파가 나타나서 도와줘요. 자, 위로 갑시다. 조금만 갑시다. 위로 가자, 밑으로 가자는 누가 해준다? 쉐르파 자코비안이 해준다. 얼만큼 가자는 누가 해준다? 헤시안이 해준다. 헤시안 이러면 또 뭐,
헤네시요? 뭐 이러면서 한잔 할까요? 뭐 이러시는데 그거 말고 수학에 있어요. 자코비안이랑 헤시안이랑 수학을 좀 하면 그러니까 두 번 미분한 거잖아. 미적분항 좀 해. 그 할만하다니까. 멀티베리에이트 그거 얼마나 한다고 편미분 그거 그러니까 고등학교 수학하라 그러면 뭘 눈을 자꾸 째려보는데 나를 고등학교 수학인데 예? 그렇잖아요. 문과 사람들은 안 했을 수도 있어 멀티베리에이트 할만하다니까. 리니어 알지브라는 수학 백그라운드 하나도 없어도 처음부터 시작할 수 있는 거예요. 안 하고 개기면서 자꾸 할만한 거예요. 학부 1학년 정도 한국 기준으로 수학이니까 2년 죽었다고 생각하고 수학 과목 듣는 거예요. 그게. 그렇잖아요. 지금 수학과 교수님도 여기 앉아가지고 이거 배우려고 하시는데 예를 들어서 그 뭐 학생들이 그 지금 수업 들을 수 있을 때 가서 열심히 들으세요. 나중에 나이 들면 못 듣습니다. 저도 지금 학부생들하고 앉아가지고 대학원 박사과정인데 수업 듣느라고 학점 따느라고 지금도 생각하니까 눈물 쪽쪽 뺐네. 아무튼 한 번 미분, 두 번 미분 가지고 이터레이티브하게 이렇게 산 올라가는 건데 제가 그 동영상 그려가지고 해놨어요. 그래서 참산히 보면서 쉐르파가 뭔지 이게 한국말로는 말로 설명했고 영어는 파워포인트에서 이렇게 애니메이션 잡아가지고 했으니까 한번 보세요. 같은 사람이 뭐 이야기했는데 영어가 뭐 여기 보니까 딕테이팅도 해놨네 구글이. 그거 보면서 하시면 되니까 영어 공부한다고 생각하시면 보면 되고 그로스 모델링 나중에 넘어갈 텐데 이제 시간에 따라 변화하는 거 개념 잡으시고 그로스 모델링이 뭔지에 대해서 이제 조금 개념 잡으라고 부활절 토끼 이야기로 제가 또 비유를 들어서 이야기로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요. 그러고 나서 이제 나중에 갈 때 랜덤 코에피션트 모델에 대해서 이게 violation of assumption인데 랜덤 코에피션트 모델이라는 게 나와요. 그러니까 슬로프가 딱 정해져 있잖아요. 우리 같은 경우는. 더 슬로프로 나와 있는데 슬로프가 집단 간에 바뀌는 거예요. 어떤 집단에서는 sub population이 있는데 일반에서는 슬로프가 조금 높고 2반은 슬로프가 조금 덜 센시티브하고 그러니까 슬로프가 파라미터잖아요. 슬로프가 이제 우리가 그 추정하려고 하는 건데 그 파라미터가 bearing 한다라는 게 뭔가? 예, 그거를 랜덤으로 본다라는 게 뭔가? 왜냐면 fixed value가 아니라 파라미터를 랜덤으로 본다라는 개념이 뭔지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알면 이게 나중에 이제 다음으로 또 넘어가는 거예요. regression에서. 그래서 랜덤 코에피션트 모델 나오고 그리고 그거를 멀티 레벨로 풀자. 예를 들어서 이게 이제 그렇게 되면 이게 보입니다. 아, 이게 violation of assumption을 regression이 unilevel analysis이기 때문에 생기는 것도 있구나. 내가 unilevel로 취급했기 때문에 내가 멀티 레벨로 보지 않고 세상을 unilevel로만 봤기 때문에 내가 이게 violation이라고 봤는데 멀티 레벨이라는 이제 머리가 굵어져서 다른 틀을 가지고 좀 더 높은 고차원적으로 바라보게 되면 그게 violation이 아니라 실제 있었던 현상을 나는 못 봤구나 라고 보시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모델링을 하면서 좋은 거는 이게 reinforce를 해줘요. 앞에 배웠던 거를. 앞에 배웠던 것도 강해지고 내가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이 넓어지는 거예요. 멀티 레벨을 하고 그로스를 보고 베이지안으로 넘어가고 계속 모델을 하면 세상을 보는 관점이 넓어지면서 해석을 하는 관점이 자꾸 넓어지기 때문에 안 합니다. 코릴레이션으로는요. 그냥 냅두이소 나요 이라 죽겠습니다. 이러고 이렇게 개기시 마시고 리그레션 수업을 잘 들으시면서 세상을 보는 식견을 조금씩 넓혀가시고 왜냐면 딴 거 가려면요 이걸 지나가야 되는 거예요. 리그레션을 안 지나가고 SM이나 멀티 레벨이냐 뭐 아무것도 못 가요. 그러니까 리그레션을 반드시 지나가야 된다는 거 꼭 좀 알아주시고 해결사이다. 리그레션은 해결사 역할을 많이 합니다. 멀티 레벨은. 근데 이제 리미테이션을 먼저 아는 거죠. 트레이닝 할 것 같으면 이게 이렇게 하고 이제 트레이닝이 시작이 돼요. partial correlation 하고 linear regression 중에서 variable selection assumption 체크하고 나서 logistic 넘어가고요. logistic 하고 ordinal이나 multinomial이나 둘 중에 하나 정도 합니다. 이거 그 다음에 이제 log linear 할까 말까 인데 요 세 개 중에 하나씩 하고 nonlinear는 반드시 하죠. curve estimation, nonlinear modeling 하는 거 1시간, 2시간 정도 하고 two stage list score 이게 중요한 게 왜냐하면
이게 이제 causality 이슈가 있을 때 two stage least square regression 한번 해줘야 돼요. regression 하고 나서 이걸 안 가면 조금 섭섭하죠. partial least square regression이라는 게 있는데 이거는 이제 컴파짓 하는 것과 우리가 regression 돌리는 걸 합치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뭐 SEM을 쓰면 되는데 얘가 조금 least square criterion이기 때문에 좀 좋은 면도 있어요. 그래서 이거 아시면 좋고 factor analysis 반드시 가야 됩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멀티콜리니어리티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regression 안에서는 팩터를 해서 오토고널한 로테이션 돌려서 그 인디펜던트 베리어블들을 코릴레이션을 없애주고 다시 가져와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팩터 애널리시스를 조금 간단하게나마 합니다. regression 수업 시간에. 안 그러면 regression을 살릴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reliability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뭐 NDS나 뭐 이런 거는 조금 조금 다른 거고 랜덤 코에피션트 모델 맛보기게만 좀 해요. 그러니까 슬로프가 이게 리니어 믹스드 모델로 이제 슬로프가 바뀔 수 있는 것들. 그 다음에 generalized linear 모델 안에 다 때려 넣을 수 있으니까 우리가 여기 있는 거 다 들어가요. 다. generalized linear 모델 안에서 결국은 한 방에 해결이 다 된다는 거 보여주고 시간 남으면 mediation 하는 거 하고 베이지안 조금 하고 뭐 R 하는 거, 시뮬레이션 하는 거, 디시전 트리, 뉴럴 네트워크 모델 같은 경우는 이제 앞으로 뭐 해보고 싶은 거 하지는 않았지만 제가 앞으로 이제 조금씩 할 거. 수업이 이제 2년으로 쪼개지면 이게 부드럽게 넘어가죠. 인트로 스탯을 끝내고 나면 여기서부터 이제 소위 말하는 중간 단계로 가는 거예요. 이게 계속 디시전 트리랑 뉴럴 네트워크가 계속 강화가 되면 자연스럽게 이 수업이 인트로 머신 러닝까지 커버가 돼요. 근데 아직은 뭐 그렇게까지는 안 하고 그냥 기존 통계에서 머물고 있는데 이걸 조금 강화시켜서 베이지안 이쪽으로 강화시켜서 인트로 머신러닝을 끝내서 사람들 이제 고급 머신러닝 바로 들어갈 수 있게끔 준비시키는 게 학생들 준비시키는 게 뭐 점차적으로 저의 목표고 만약에 이제 배우시면 이쪽 시퀀스로 해서 이제 배우실 거예요. 리그레션 하면서 진행이 되면서 그래요. 이 책 꼭 읽어보십시오. 그러니까 오늘 1시간 넘게 들었다고 리그레션 이제 다 알았다고 생각하시면 그냥 자기 무덤 자기가 파는 거예요. 아까 이야기했던 거 왜 하는지 설명이라는 게 뭘까? 그리고 예측한다는 게 뭔가? 리니어 모델이라는 게 뭔가? 그 다음에 다른 모델 속에서 리그레션이 어떤 역할을 하나? 이런 것들이 이제 관전 포인트가 되겠죠. 이제 페이퍼 계속 읽으시면서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책들 보시면서 오늘 이야기했던 거 떠올리면서 제가 이야기로 풀었잖아요. 이야기로 푸는 사람이 셉니다. 원래 급수가 높은 사람이 이야기로 푸는 거예요. 낮은 사람이 데피니션 읽어주는 거고. 그러니까 이제 조금 그래도 뭐 재밌자고 한 거니까 한번 시간 날 때 앞에 했던 비디오 보시면서 영어로 돼 있는 거 이렇게 패럴렐로 보실 수 있으니까 하고 그 슬라이드 필요하면 이메일 주시고 그래요.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이거 넘어가는 거 어떻게 하면 이제 예측에서 생성으로 넘어가는가. 어드밴스드 모델은요. 여기까지 예측만 하고 끝난 거예요. 리그레션. 생성을 하는 거. 지식을 만들고 어떻게 이제 진짜 기계가 만들었는데 사람보다 더 진짜 확실한 어떤 제너러티브 모델로 넘어가는 거예요. 이제 여기까지 끝내고 나면 그렇죠. 그 다음에 멀티베리에이트를 완전히 다룹니다. 그러니까 유니베리에이트 하나만 다루는 게 아니고 이제 완전히 프로버빌리스틱 모델로 넘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가야지 뭐 베이지안을 하든 MCMC를 하든 뭐 프로버빌리스틱 모델로 왜 가야 되는지는 뭐 차고 넘치는 이야기들이 있으니까 그렇게 넘어가고 discrete dependent variable 재밌어요. 머신러닝 하시려면요 대부분 dependent variable을 discrete하게 만듭니다. 일부러 디스크리트하게 만들어요. 디펜던트들이. 그래야지 이게 고급 모델들이 돌아요. 그래서 컨티뉴스가 좋은 게 아니라 디펜던트 베리어블이 디스크리트한 게 좋아요. 고급 모델 쓰려면. 그거 아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inherently nonlinear. 그러니까 linearizing 할 때는요. 컴퓨터가 좀 구렸을 때 그런 거고 이제는 그냥 nonlinear 모델 그대로 써도 돼요. linearizing 안 해도 됩니다. non-linear 있는 그대로 써도 되니까 너무 막 옛날 선생님들이 linearizing을 하기 위해서 노력했던 거를 버려도 될 때가 된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System of Equation, SEM 이렇게 넘어가는 거 Structure Equation Modeling 넘어갈 수 있고 멀티 레벨로 넘어가는 거 유니 레벨이 아니라 여러 개의 층으로 되어 있는 거
아시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latent variable로 이제 independent variable이 latent variable인 regression이고 그리고 discrete인 게 뭐지? 그게 neural network 모델인 거예요. 그 여기 이 층으로 이렇게 여기에 섞여 있으면 그 별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근데 이게 latent variable이라는 컨셉이 없는 거예요. 머릿속에 잘 안 들어오는 거예요, 이게. 예. 여러 가지 latent variable로 되어 있는 모델을 만들어 놓고 수백만 개의 변수를 다 예측을 해내는 게 그 estimating 하는 그런 모형으로 이제 넘어가시는 거죠. 데이터가 많이 있고 하면. 복잡한 모형으로. 진짜 복잡한 모형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데이터가 많이 있을 때는. 그리고 이것들이 다 연결돼 있는 거 뭐 이런 건 아까 이야기했고. 그래요. conceive linear modeling 이렇게 했습니다. 뭐 이렇게 영어 버전이 있는데 뭐 한글도 있지만 영어 버전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여기 linear regression 어떻게 하는지 베이직하고 약간 advanced 버전 multiple regression 돌리는 거는 제가 링크를 걸어 놨으니까 영어로 돼 있지만 보세요. 뭐 같은 사람이 이야기했는데 볼만합니다. 그다음에 regression 어떻게 write up 하나 이거는 우리가 다음 시간에 같이 하시죠. 네. 하시는 거니까. 그래요. 오늘 시간 거의 1시간 뭐 20분이 넘었네요. 그래서 고생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시죠. 네. 감사합니다.